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상승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시장 분위기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세계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금리가 5% 이상까지 찍으면서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2008년 금융위기가 찾아오기 전인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의 일로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채권 값이 하락했다는 뜻이겠죠. 일전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 등 경제 지표가 예상과 달리 계속해서 좋게 나오면서 이 미 연방준비제도가 좀 더 둔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점과 현재 정책이 과도하게 긴축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볼 때 현재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더 유지할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이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 건데 이에 대한 여파로 국내외 경제 시장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의 힘이 가중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코인 시장은 이런 여파에 대해 영향이 비교적 적기는 하지만 점점 갈수록 이 코인 시장의 흐름이 주식 시장의 흐름과 동조화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여파는 생각을 해두시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건데 화면에 보이시는 이분 SEC 수장 게리 겐슬러죠. 겐슬러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항소하지 않았고 모든 ETF 상품에 대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 승인되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될 것 같다. 8개에서 10개 서류를 고려 중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실 과거에 이 SEC에게 ETF 신청을 했을 때는 이런 멘트도 없고 이유도 필요 없이 위험하니까 절대 안 돼 하고 바로 반려를 시켜버렸는데 이제는 이들의 스탠스가 달라졌다는 거죠. 여기서 뜻하는 바는 이제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쪽이 아니라 되기는 할 건데 언제 될지는 말할 수 없는 상황. 즉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그 차이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점에 있어서 내년까지 코인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다음으로 하나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분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아서 에이즈거든요. 이분이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인데 2024년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이유로는 이 미국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이 구조적 문제를 만들었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시장이 자연스럽게 순환되는 것을 방해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늘어나는 미국 정부의 부채와 롤오버해야 하는 막대한 금액 생산성 저하 등은 화폐 발행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 역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미국 은행은 구조적으로 더 많은 부채를 살 수가 없고 중국과 일본과 같은 이 미국 부채의 기존 주요 구매자들이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도 그 수혜자 중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비트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건 최근 중국의 행보인데 어쨌든 중국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코인 정책 방향에 따라 코인 마켓의 크기가 달라지고 마켓 사이클도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의 3년 전만 해도 2020년 때만 해도 중국 내 코인 채굴자들을 거의 다 내쫓고 있었는데 이제는 홍콩을 코인 시장의 허브로 만들려는 중국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중국은 실제로 작년까지 2022년까지 비트코인 가격 검색도 막아놓았었는데 올해부터는 뭐 틱톡이나 웨이보 같은 주류 소설 앱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말은 점점 중국 정부에서도 이 코인 규제에 대한 선을 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이로써 점점 중국의 투자층이 들어오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고 중국 정부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비트코인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 중이기 때문에 홍콩을 기반으로 점점 더 큰 코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올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미국이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브릭스 연합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국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비트코인과 브릭스는 손을 잡고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이 굉장히 기대되니까 명심하시고
다음으로 리플에 또 의미 있는 소식이 나오면서 기대하게 만들고 있죠. SEC가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일전에 이들이 XRP 판매를 도왔고 방조했다는 내용으로서 소송이 진행됐었는데 이게 취하가 된 거죠. 이걸 보고 리플의 최고 법률 담당자가 이것은 합의가 아니라 SEC가 항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는데 소식 전해지고 리플 시세까지 오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물론 이게 소송을 취하했다고 해서 리플 XRP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미등록 증권 판매 관련 소송이 끝난 건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의 소송이기 때문에 분명한 호재라서 지금 현재 SEC가 비트코인 ETF와 더불어 스탠스가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진짜 소송의 막바지가 보이고 있구나 이런 거를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경 간 송금 분야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리플과 파트너십을 유지 중이던 트래블렉스가 캄보디아와의 국립은행과 파트너십을 발표했거든요. 이걸로 이 캄보디아 통화가 싱가포르에서 다른 통화와 함께 거래될 수 있는 최초의 파트너십이 되면서 캄보디아 통화의 국제적인 인지도와 유용성도 확보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향후 캄보디아 시장에서 리플 XRP가 잠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성장세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하고 더불어서 이 외에도 XRP가 지금 강세 예측이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월스트리트 기업들이 XRP 선물 계약에 관심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말은 즉 기관 자금이 XRP에 유입될 수가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항상 한 발 더 빠르게 물량을 매집하는 기관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같이 체크를 해본다면 리플은 분명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무리로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시장이 주는 기회 잘 잡으시길 바라고요. 이런 시장의 다양한 정보들 편하게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